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성,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성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오빠 연구소 최실 교수입니다. 고양이 여자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제예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성. 반응이 이거 내가 만든 주제인데 라는 반응이네요. 제가 제일 궁금한 주제예요.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그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좋다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에이, 그것도 좋긴 하지만서도 제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기도 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 좋다는 사람이 슬슬 떨어지니까 이제 좀 전략적인 좀 기술을 업그레이드한다 그런 차원인 거네요. 한 수 배워보자. 그러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성, 실제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에 시달려 계실 거예요. 왜냐면 강남오빠 연애연수를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연애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단계별로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의 80~90%가 솔로야. 연애를 하면 안 봐. 아니면 헤어져서 슬픈 상황, 아니면 권태기, 안 좋은 상황에서 보거나 힘들 때. 그래서 이게 컨텐츠를 내 맘대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네, 고객을 위한. 조회수가 제일 안 좋지 않아요? 그렇죠. 행복한 연애 이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이분들이 지금 솔로이신 분들이 아예 마음에 아무런 사랑이 없으면 네 사랑에 방향이 없다면 이 영상을 또 안 볼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좋아하게 될 거고 지금 좋아하고 있을 거고 과거에 좋아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뭐 2D든 3D든 3D인 사람을 어디다가 입혀놨건 뭐 여러 가지 뭐 물체든 뭐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 마음의 방향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가 어딘가에 주고 싶은. 근데 이 일방통행이면 물론 일방통행적인 사랑도 충분히 고결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고양이 여자님한테 주는 많은 남성분들이 일방통행적 사랑도 고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본인의 어장을 나한테 어딨냐고 물어보면 지금 어장이 이끼밖에 없어. 이끼밖에. 야 그분들이 이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네요. 못됐다. 어쨌건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의 그 사랑이 쌍방통행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또 이제 그런 걸 해주는 이거 여러분들의 고결한 사랑의 결실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이 되고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분석. 분석. 뭘 분석? 그 사람을 분석하는 거지. 분석이라 하면 어떤 분석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선물 공세를 하는 아니. 결국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람이 몇 시에 외로워하는가? 외로워하는 그 괜찮지. 그건 괜찮지. 외로워하는 시간마다 전화가 오면 어느 그것만 순간 알면 최고지. 그건 그래요. 아니 꼭 내 친구 중에는 그런 애가 있어. 내가 꼭 술자리 있을 때만 전화를 해서 아니 미리 연락을 해서 이렇게 같이 놀고 하면 좋은데 내가 꼭 어디서 술 마시고 있으면 전화를 해. 그래서 항상 취한 상태로 그래 다음에 보자 이거 까먹잖아요. 또 술 먹고 취해 있으면 전화가 와. 참 그렇게 알기도 힘든데 말이야. 그러면 이제 괜히 밉보이는 거야. 상대의 외로움을 공략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볍게 스몰 토크로 시작했지만 또 저희가 준비한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가 왜 나를 이성으로 안 보는가부터 찾아야 돼요. 상대가 나를 왜 이성으로 안 보는가 그걸 찾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네. 전체적인 건 실은 쉽게 말할 수는 있어요. 섹시하지 않아서 섹시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잖아요. 아예 이성을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섹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도 있지만 이게 성별의 의미도 있으니까 다른 이성을 안 보인다. 결국 섹시하지 않다라는 건 이성을 안 보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두리뭉실한 거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외모,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외모, 행동 그리고 상황이에요. 그럼 외모는 뭐가 있겠어? 얼굴, 몸짓 말고 몸집 이런 거 저 몸에 덕지덕지 달려있는 거 그리고 이 첫 번째 외모에는 결국 이상형의 문제인데 이걸 외모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 외모 그리고 지력 그리고 재미 이렇게 크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외모는
뭐 아까 말했지만 뭐 얼굴이나 몸집. 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너무 멍청한 짓을 하는 거야. 막 맨날 이거 보는데 오타. 괜찮아 왜 둘 다 니은 받침이고 둘 다 니은 이읒 받침이고 막 이러면 오타를 계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둘만 있으면. 그래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멍청한 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멍청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멍청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세 가지가 있을 거고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이상형이 아니라 두 번째는 행동은 처음에는 괜찮게 봤는데 한 번 깨는 행동을 해서 두 번째는 첫인상부터 그냥 완전 구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가볍고 내 맘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한 번에 폭탄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별로였냐 아니면 서서히 점점 좀 나빠지는 상황이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 상황은 이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너무 오랜 친구가 돼버린 경우 신비감이 없어지는 것 물론 유부남 유부녀는 여자친구가 있는 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 거는 상황이니까 눈에 보여요. 근데 나머지는 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가 이성으로 안 보여. 이성으로 안 보이는 게 왠지를 모르겠어. 이제 그걸 구분하는 게 실은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이성은 진짜 모든 것을 두리둥술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성적으로 안 보여가. 이성적으로 안 보여가 섹시하지 않아? 섹시하지 않아? 이 말이잖아요. 몸집이 너무 커서 싫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 못하니까. 그렇게 말 못하죠. 이성으로 안 보여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해주고 싶고 해줬을 때 어떻게 보면 확실한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근데 그 이유만 알면 내가 그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겠지만 그 이유에 따라서 어떤 거는 바꿀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다른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 첫 번째 이제 이상형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상형이 아닌 걸 어떻게 알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외모적 이상형이 아닌 걸 알려면 이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너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연락을 일단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모임이나 여럿이 만났을 때 나를 대하는 눈빛과 다른 잘생긴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준이 저 사람과 내 사람의 나의 차이를 보는 거지. 확 보려면은 확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알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상처받을 것 같아. 물론 상처받겠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지 그 다음 스텝을 밟을 테니까. 재미가 없거나 멍청하다고 느끼는 거나 이런 거는 상대가 나를 멍청하다고 느끼는 거면 이 상대가 중간에 한숨을 쉬거나 약간 이런 거나 됐어 내가 할게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반응을 이 사람이 자주 보인다. 아니면 말을 아예 안 걸거나? 말을 안 걸거나. 재미가 없는 것도 실은 비슷하죠.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상대가 자꾸 고개를 숙여. 근데 이건 외모일 수도 있어. 자꾸 핸드폰 외모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쁜 거고 자꾸 핸드폰을 봐. 자꾸 이제 고개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자꾸 뭔가 다른 짓을 한다거나. 물론 근데 요즘에는 재밌는 사람을 만나도 핸드폰을 하긴 해요. 사람들이 워낙 중독이 심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행동은 한 번 깨서는 자기가 알 거예요. 한 번 깨는 상황은. 근데 물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상대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태도가 변했을 테니까. 그리고 첫인상이 별로여서 이거는 앞에 이제 외모랑도 비슷하니까 이거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해결책을 말하면서 다시 또 말할 거고 그리고 서서히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 이거는 서서히 뭔가 내가 인상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성을 만날 때마다 비슷한 일을 반복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왜냐면 오늘은 구분하는 법만 간단히 말씀드릴 거니까 크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상황이잖아요. 애인이 있는 거 말을 하겠죠? 이성으로 안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애인이 있다는 건 말하죠.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면 애인이 있는 걸 숨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아닌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도 이 사람을 이성으로 안 본다면 솔직히 말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이성으로 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이 사람을 공략할 수도 있겠죠. 그쵸. 누군가 이미 좋아하고 있어도 그 마음 좋고 그러니까 그걸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외모가 별로여서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랜 친구로 지내는 거는 실은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이게 뭐 니체인가 괴테인가 누가 그랬는데 이성 친구로서의 조건이 뭐냐면 서로가 성적인 매력이 전혀 없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 거죠.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9가지 중에서 나는 이거 정도는 확실히 구분해낼 수 있다 할 만한 게 있나요? 외모. 외모? 왜냐면 본인 외모를 별로로 생각하는 남자를 구분해낼 수 있다. 그쵸. 어떻게 구분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있으면은 나를 안 보는 사람이면 무조건 예를 들면 이게 첫 자리라고 할 경우가 더 확실하잖아요. 네네. 첫 자리에 딱 갔을 때 아무래도 남자든 여자든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호의적인 시선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아 저 남자가 저 여자들한테 저 남자들이 저 여자한테 꽂혔구나 이건 보이죠. 아, 그래요? 뭔가 약간 표현이 좀 과할 수 있겠지만 여왕벌의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누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이 남성들의 시선의 횟수를 보면 그 여자한테 꽂히는 게 한 80% 정도. 뭐 이제 그런 경우는 있긴 하긴 있죠. 2차를 갈 때 앉아 있는 자리를 보더라도 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한 있겠죠. 여자가 남자들 사이에 껴있거나 이러면은 약간 여왕벌 조짐이 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 그 어떠한 특정인이 본인을 외모로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알 수 있어도. 안 들어오는 것 약간 느낌이 있어요. 나한테 뭐 아예 시선을 주질 않는다거나 아 시선의 횟수. 그리고 나랑 계속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음. 너를 걸지도 않는다거나 그런 거? 그럼 1대1로 만났을 때 어떻게 알아요? 1대1로 만났을 때 시선을 안 마주치지 않을까요? 너무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긴장한 게 보이잖아요. 긴장한 사람들은 말은 되게 잘해. 근데 시선 나를 안 봐. 이러면 약간 좀 사실? 사실 제야. 코에 점을 차마 볼 수가 없어. 코에 점을. 그렇군요. 딴 데다 정말 심하게 내봐. 아니. 원래 매력적인 건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이상해져요. 클릭 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지고 지금 너무 이게 딱 포인트가 되고 매력적이니까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말 못해요. 진짜 뚱뚱한 사람한테는 아 이게 육덕지시네 이런 말을 잘 못해.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물론 나는 하는데 그런 예, 저같이 개념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근데 보통은 못해요. 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훌륭한 몸매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런 농담을 해도 이렇게 장난스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물론 또 못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제 이 몸매를 얼마나 가꾸려고 얼마를 썼는데 지방흡입만 2,000인데 이 새끼가 내 몸 갖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외모에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로 이렇게 분위기를 잘 타서 농담을 치면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분위기를 잘 타서 농담을 쳐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그 사람의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면 그게 이제 치명적인 거죠. 한번 깨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양 여자님한테는 외모적인 농담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농담이에요. 가끔 하죠. 굉장히 많이 해요, 실은.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외모에 자신감 있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뭐 어쩌라는 거야 이래도 뭐 반응을 한 방향으로만 해야지. 일단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9가지를 구분해봤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크게 3가지잖아요. 상대가 나를 이상형으로 안 보는 것 그리고 내 행동에 안 좋게 보는 것, 상황에 안 좋은 것, 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 9가지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상대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날 이성을 안 보는 거지? 그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각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와 너무 기대돼요. 다음 편이 너무 기대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제안한 거거든요, 이거. 제안해주신 주제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볼 수 있는 좀 더 실용적인 편이 될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철철교였습니다. 고양 여자였습니다.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